또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IT의 새로운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로봇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짧지만 잠깐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인공지능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인공지능 이야기 전에 잠깐 앉아가지고 과연 준비를 못했었네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우리 개개인은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기 있으면 우리의 생각한 능력이 얼마나 될까? 뭐 생각한 능력은 둘째치고 얼마 과연 알고 있을까?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첫째 사람이 알아야지만 그 아는 바를 로봇 두뇌 속이든 뭐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다는 게요, 참 우리가 참 잘 몰라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려고 인공지능이 말하기 전에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요. 저 화면에다 그릴 수 있는데 테스트 겸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펜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정보를 이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제목을 써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아는 것. 펜도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이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 처음 해보니까 이것이 조금 맞군요. 이게 뭐죠? 지옥이 맞네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전자펜 써보니까 이게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정도 양이 된다고 칩시다. 이 정도 된다고 치죠. 우리가 그러나 아는 것은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그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아는 부분이에요. 요만큼 우리가 알아요. 안다. 안다. 근데요, 요만큼은 뭔지 압니까? 요만큼은? 그건 뭐냐면요,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만도 아주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그 안다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미 그조차도 지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게 해준 것은 안다라는 걸 좀 많게 해주려고요. 그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한마디씩만 던지면 여러분은 내가 그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나 그런 게 존재하구나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 이 영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은 뭘까요? 아는 사람. 이 엄청난 그 또 다른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일부러 지금 써봤더니 역시 나하고 체질이 안 맞군요. 무엇을 모르는지 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방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이렇게 미미합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파란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나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안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막 오래 살다 보면은 좀 지혜로워지죠. 그러면서 안다는 게 조금 넓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이 몰랐던 게 그렇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죠. 이제 비로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백신도 개발 아직 성공 못했고 치료제도 아직 없지만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우리가 몰랐던 것인지는 이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영역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펴내서 제법 많지 사실 훨씬 더 좁을 겁니다. 훨씬 더 좁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진짜 결정적이죠. 이 부분이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하겠고요. 이 부분 아무튼 모르고 사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미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보다 조금 아는 척 할 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는 것도 조금 넓혀가지만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우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제목만 올려놔도 여러분이 내가 저건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건데 하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란 뭘까요? 인공지능은 쳐넣으려다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몇 가지 넣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들의 집합, 이런 기술들이 흔히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다 맞나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이렇게 몇 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지난번에 구글의 알파고가 그 인간을 중국, 한국, 일본 기사들을 다 연이어서 바둑게임에서 이겼잖아요. 그것은 한정된 영역에서의 문제, 체스보드, 그다음에 바둑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바둑 하나를 두는데, 난 바둑을 못 둡니다. 바둑 하나를 두는데 사실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그 수가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수백만, 수천만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수천만, 수억의 경우의 수를 미리 떠나가지고 이 한 수를 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바둑 기사들은 이제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걸 밝혀냄에 있어서. 그러나 최적은 안 돼요. 심지어는 컴퓨터도, 슈퍼컴퓨터도 그 완벽한 최적화된 그 답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인공지능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옵티마이즈 솔루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적의 optimized
솔루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슈퍼컴퓨터조차도 한수를 두는데 컴퓨터가 몇 년이 있어야지만 그 한수에 대한 최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 같은 것이 이제 찾고자 하는 그 몇 초 내에 주어진 시간이는 몇 초죠? 30초니까 이 시간 내에 그 바둑 하나를 빨리 둬야 되려면 결국 우리가 휴리스틱을 쓰게 됩니다. 휴리스틱이란 말은 최적화된 완벽하게 맞는 그 답은 아닌데 그래도 빠른 시간 동안에 최적에 근접하는 그 답을 빨리 얻어내는 것이 결국 프로블럼 솔딩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특히 바둑 게임 같은 것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뭐 뻔한 문제예요. 뭐 복잡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요. 바둑판, 체스보드 이런 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AI가 따라서 인간의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기 때문에 바둑 기사들이 이제 더 이상 알파고 같은 것을 이겨낼 수가 없죠. 알파고가 승리가 될 수밖에 없죠. 알파 왜 알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죠? 바둑을 고게임이라고 합니다. 고게임. 바둑이 고게임이에요. 옛날에 벨리고 있을 때도 고게임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서로 프로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그 동호회들이 있었는데 바둑은 이름하여 고게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실제 내추럴 인텔리전스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데 성공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케이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어 처리. 자연어란 말은 인간이 쓴 말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가 컴퓨터가 우리의 글을 이해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수준이 아직은 미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 사투리까지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도 웬만하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달리 말을 하면 아마 현재의 컴퓨터 AI 기술은 그런 사투리도 이해 못할 거고 목소리를 분명하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30년 가까운 나의 KBS 인터뷰를 보면은 글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는요 글자를 어떻게 코드화시켜서 컴퓨터 담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자판기 키보드 어떻게 쳐넣을 것인가, 키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쌍장한 몸을 과연 여기다 담을까 말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냐 3번씩이냐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 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음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내가 빅스비랑 얘기했으면 또 해볼 수 있는데요.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재생은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이 음성 인식이란 말을 이 보이스 레코니션이라고 그러고요. 보이스 레코니션. 그 다음에 재생한단 말은 음성을 즉석에서 만들어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synthesis라고 합니다. 지금 레코니션 기술은 그래서 어느 정도 와 있는데 synthesis 기술은 재생 기술은 신통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빅스비 같은 걸 들으면 여자가 제법 다정하게 말하잖아요. 그건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저장된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꾸며서 그렇지 이미 녹음을 해놓은 거죠. 부분으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성이 제법 괜찮게 들리는 것 보시지 실제 그 음성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직은 수준이 미달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기사를 읽어보라 하면은 읽어주는 그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이 수준이 아주 내가 여기 읽으면 자연어 처리, 글 음성 인식, 재생, 기계 번역, 패턴 인식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읽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샌프란시스코 수준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발전된 분야입니다. 번역,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번역 기능도 지금 아주 활발합니다. 영어와 한글과 이 번역 제법 일정 수준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조차도요 사실은 단문일 때는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복합문이거나 이렇게 되면요 사실 번역이 신통치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번역된 걸 보고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구글 트랜슬레이션도 아마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번역은 통역은 이 번역을 또 음성으로 재생한 것이니까 음성 인식과 기계 통역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미리 예측을 해보기에는 그 웬만한 언어들 이 세계에 뭐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서로 소통시키는 기술 정도는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 짐작컨대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배울 이유는 없을 정도. 그래서 이런 이어폰 끼고 다니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 스피커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통역을 해줄 정도의 기술. 프랑스를 가더라도 프랑스어 몰라도 되고 독일 가더라도 독일을 몰라도 되고 영어를 몰라도 되고 일본어 몰라도 되고 중국 몰라도 되고 그 정도 주요 국가들의 나라들의 언어는 서로 소통이 충분할 수 있도록 뭐 우리 한국말도 당연히 끼어들겠죠. 포함되겠죠. 제법 괜찮은 수준이 있는 나라니까 그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나는 이 통역기가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스피커 붙어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통역해 주는 거. 지금 내가 그 여행할 때마다 어떨 때는요, 아프리카 할 때 이 통역기를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해 봤는데 별로 그 짧을 때 모르는데 별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되나 시험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탭에다가 보니까 이 탭에 지금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 한번 켜볼게요. 그래가지고 과연 되는지 한번 수준을 봅시다.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Hello. 들었습니까? 영어로 해보고 한글로도 물어봅시다. 한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it now? 제법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What time is it now?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걸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정도는 알군요. Do you know my name? 오늘 밤 어때요? Do you know my name?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train station, please? 기차역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Show me 그랬더니 뭐 보여달라고 그러군요. 인도의 날씨 이름을 보여주세요. 뭐야 갑자기 그냥. 아무튼 이 수준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The return level is still insignificant. 그래서 그 통역이 이게 발전하면서요 웬만한 언어들은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 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이제 무의미하다. 그다음에 아주 웬만한 언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 그 외국어 내에 우리 외대에 통번역학 전공생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AI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인간의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를 어떻게
컴퓨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고요. 글도 읽어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패턴 레커니션. 패턴 레커니션은 무엇인가? 그 일종의 컴퓨터 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패턴 인식을 제일 잘하는 것은 컴퓨터가 뭐 자동차 번호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를 뭐 많이 낸다 하면요, 딱지가 뭐 매출이 날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만큼은 뻔한 그 자동차 번호판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뭐 조금 새로운 건 잘 몰라요.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정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뻔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 가발 쓴 내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얼마나 제대로 보는지 압니까?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싹 지나가요. 옆으로 지나가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하면서 제가 누구더라? 아는데, 이상하다, 아는데 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검색이 된 거죠. 근데 뒤를 딱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이 여자도 지나가다가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영희 씨 아니죠? 너 철수야? 아, 대단한 눈.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때 헤어지고 지금 7, 8년 만에 처음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많이 변했는데 옷도 바뀌었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체형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모습도 뭐 이미지가, 근데 그 얼굴 표정에 뭐가 남아있는지 지나가면서 쟤 영희 아냐? 쟤 철수 같은데 하고 서로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이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죠,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얼굴 인식도 이제 하는 앱들이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준 미달이다. 딥러닝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셀프 러닝 할 수 있는 기능.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배웁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고요. 이거 하니까 좋더라는 거 미리 배우고요. 미리 하나 배웠으면 그거 응용할 줄 알고요.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 지능을 높여감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알파고는 그럴 줄 몰라요. 바둑게임에서만 저런 수가 인간이 쓴구나 하고 배워가지고 자기의 다른 수로 저장해놨다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술이 아마 있을 겁니다만, 점점 갖추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AI는 딥러닝은 아주 미니멈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우리가 나중에 그 경영정보 시스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그건 인간 전문가들이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간호사, 약사, 뭐 이렇게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의 두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인공지능화 시켜서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 전문가 인간처럼 지혜를 주도록 하자. 뭐 이사라거나 투자 분석하는 뭐 증권사 투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공지능화 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추구하는 바인데, 경영정보 시스템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 로봇 미술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로보틱스 하면요, 로봇 공학이 됩니다. 로봇 그러면 로봇이고요. 로보틱스 그러면 로봇 공학으로 갑자기 학문으로 바뀌어요. 로봇을 공부하는 학문. 뭐 그런 예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에코노믹 그러면 경제적, 그랬다가 에코노믹스하고 S가 붙으면요, 갑자기 경제학하고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스태티스틱, 그다음에 통계치를 말한 건데 통계, 뭐 평균 임금 뭐 이런 게 하나의 스태티스틱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S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통계학이 되거든요. 통계학이 그냥 재미로 좀 상식으로 갖추라고요. 그러면은 퀴즈 안 내볼게요. 지금 정치학이 뭐죠? 정치학? 정치가 뭐죠? 정치는 우리가
팔로틱이라고 정치그럼 팔로틱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치학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죠? 여기다가 S를 딱 붙이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정치학이 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치학은 팔로틱스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 약간 야바이꾼들 뭐 이런 개념할 때 is too political 그러면 저 친구 상당히 정치적이야. 그렇게 말할 때 쓰는 것이고 politics 그러면 이지 only thing he knows is politics 그러면 저 친구는 정치밖에 몰라 뭐 이런 식이지 이 자체가 정치학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정치학은 뭐죠? 여기 정치학과 학생 없습니까? 정치학은 political science입니다. political science 이게 정치학이에요. 왜 사이언스인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문의 세계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요. 이게 바로 정치학이다. 그래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염두에 두면은 여러분이 조금 유식해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데 지고 있네요. 이게 정치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봇공학, 경제학, 통계학 S가 되어 있을 때 그렇고요. 그렇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로봇에 대해서 로보틱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로봇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건데 인공지능은 아직은 수준이 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그 속도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기술의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의 발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정도.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이렇게 돼 있지만 기술 속도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 현재 우리는 이게 뭐 치면 사라져. 현재는 우리가 지금 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서 뭐 처음 AI란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별거 아니다. 지금 상당히 상승력을 가져왔지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년 후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일 거고요. 지능의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떤 분야에서 수준인데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죽기 전에 대단한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80년 더 살 거예요. 100살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80년 안에 여러분들은 우주도 가게 될 거고 로봇 친구도 있을 거고 로봇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로봇 친구도 있을 거고 외국어 알 필요가 없고 외국어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야기하면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냈나? 뭡니까? 바벨탑이 있잖아요. 성경에 바벨탑. 이 바벨탑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인데 바벨탑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인간들이 점점 이제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마치 인간이 제법 스스로가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흑벽돌들 싸가지고 흑벽돌들 그 당시에 뭐 말로 나오기에는 약 7,500만 개를 싸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답니다. 검을 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인간의 탑을 쓰러뜨리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서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탑 그러면요, 인간의 어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신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마치 우리가 기계 통번역기가 나온다는 것이 인간의 언어를 서로 이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가 인간이 잘난 척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신앙적 개념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해야죠. 로봇 이야기를 합시다. 로봇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로봇은 과연 무엇인가? 로봇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 기술을 몸에 담는 거고, 또 아까 전 시간에 말했던 인간의 5가지 감각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로봇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처럼 생각할 줄 알고,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알고, 만질 줄 알고, 냄새 맡지 알 줄 알고, 심지어 맛까지 볼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운영체제였던 그 그녀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해주는 로봇이 그 인공지능이 아니고 실제 앞에 존재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로봇이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서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뭘 보여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디다 담는가 모르겠네요. 그냥 하죠. 우리 로봇은요 사실 이미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했었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뭐 손의 모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글쎄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자꾸 인간의 모형화를 하려는 노력은 컴퓨터를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의 미래는 인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비슷하게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천공항에서 보는 이렇게 뭐 굴러갈지언정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약간 어색한 모습의 로봇 그 자체, 팔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다리를 이렇게 걷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법 뭐 살결도 있는 것 같고 눈도 사람 눈처럼 이렇게 눈알이 있고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우리 핸드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이게 점점 안드로이드가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안드로이드란 말이 이제 인조인간이란 말이죠. 인조인간. 인간의 모습 약간 닮은 꼴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신체 고장이 나면 장기를 새로 바꿔 우리 몸에 담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발전하면 눈이 하나가 이쪽에 실명이 됐다 하면 눈알 여기다 박을 거고요. 신경세포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뭐 전쟁에서 하면 사고로 팔이 부러졌다, 뭐 다리가 없어졌다 하면요, 인조 로봇을 끼워가지고 지금 사람 몸에 신경을 통해서 이 인조 팔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팔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얼마든지 인조 팔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요 이제 점점 안 좋게 말하면 로봇화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심장도 갈아 끼울 수 있고, 허파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위도 뭐 새로 바꿀 수 있고, 뭐 위암이 걸렸다, 뭐 죽을 지경이다, 뭐 이를 바꿀 수 있고요, 뭐 간, 뭐 쓸개 다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기술 장기들을 우리 인간의 몸에 담으면서 우리는 점점 오래 사는, 그렇게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인간을 보고서 트랜스휴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휴먼이요. 영어로 찾았는데 한글로 쓰네요. 트랜스휴먼. 점점 휴먼이 로봇화 되는 거. 근데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로 로봇이 안드로이드에 있다가 인조인간인데, 이 인간의 실제 바이오 기술로서 인간의 팔을 붙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살갗처럼 점점 보인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점점 휴먼화되고, 휴먼이 점점 안드로이드 되면서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미래학자들은 204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오래전 예측이었고, 내 요즘에 미래학 책을 썼던 기억으로 지식에 의하면 한 2050년 내지 2060년대 되면요, 실제 인간과 그 다음에 로봇 인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이 소용돌이가 전치 치고 있지만, 블랙홀처럼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바로 안드로이드와 휴먼과의 차이가 분명치 않은 그런 시기고, 그 시점은 여러분 죽기 전에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로봇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이제 트랜스휴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로봇이 꼭 인간의 모습일 거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의 모습은 곤충이어야 돼요. 곤충은 한 가지 일 하는 데만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곤충입니다. 뭐 개미 같은 데는 열심히 올라가거나 정말 큰 걸 물어다가 나는 데만 익숙한 곤충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도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일이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때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포인팅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닮은 걸로 그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상당히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온다 이거죠. 그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을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영어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 영어로 singularity라고 해요. 바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올 때가 블랙홀 기술,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융합되면서 빅뱅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빅뱅이라는 시점이 블랙홀 통과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트랜스휴먼의 구분이 모호한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책을 썼던,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구글의 커즈와이라는
과학자인데 그쪽에 CTO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한 10년 됐나요? 아무튼 발표됐는데 아주 선풍적인 길을 끌고요. AI 분야에서 대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온다는 예측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나는 2060년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40년 후가 되면 여러분 한 60살쯤 됩니까? 50, 60살 그 무렵에 여러분들은 로봇과 같이 생활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특이점을 이룩하는 핵심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GMR이라는 용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GN이네요. GNR. 이게 뭐냐면 지네틱 유전공학과 지네틱 엔지니어링과 나노 기술과 로봇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서로 연결되면서 나노 기술이 우리 살까 피부를 만들고 유전공학이 실제 뭐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이 엔드로이드를 발전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용어는 미래를 말할 때 용어는 NBIC입니다. NBIC. 이 NBIC는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과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기술과 코그노 기술. 코그노 기술이 일종의 감성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감성을 갖게,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어서 감성까지 갖게 되는 나노, 바이오, 인포뿐만 아니라 코그니티브 기술, 감성 기술까지, 감성 능력까지 갖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 이쪽까지 발전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 나노는 알겠는데 지네틱하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닮은 꼴로 만들려는 노력, 지네틱,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까지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MBI가 C까지 붙으면은 로봇이 눈물 흘리고 깔깔대고 웃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말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분명히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 친구들 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안드로이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사실 죽었어요. 근데 빨리 의사가 거의 대부분 다 바꿔 넣었습니다. 몸집 놔두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바꿔 넣었어요. 로봇들 장기들로 다 교체를 함으로써 다시 살아났어요. 심장도 다시 뛰고.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기로 만들어진 일종의 로봇의 하나입니까? 그럼 철학적 질문인데 이게 뭘까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이게 뭘까요? 팔도 교체되고 나중에는 뭐 심장도 교체됐어요. 그래서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뭐가 남아있으면 아직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요. 교수님 뇌가 살아있으면, 뇌가 진짜라면, 뇌만 진짜라면, 인간 거라면 그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뇌를, 인간의 뇌가 사망한 인간의 뇌를 빼서 안드로이드 안에 담았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는 내가 철수인데 영이처럼 돼 있어요. 뭐 철수가 아니라 뭐 창수라고 그러죠. 창수란 안드로이드 뇌에 집어넣습니다. 가능했다고 치고요. 그럼 안드로이드 창수는 철수의 모든 알고 있던 걸 다 뇌를 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창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로봇입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창수가 엄마한테 가요. 철수 엄마한테 가요. 근데 철수 엄마는 좀
모습이 달라가지고 이게 자기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장수는 철수의 엄마가 자기 엄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부르는 겁니다. 넌 누구니? 저 철수인데요. 철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내 얼굴 달라 보이지만 저 철수 맞습니다. 그래?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어렸을 때 했던 거 물어볼 테니까 네가 정말 철수인지 나 증명을 해봐. 뭐든지 물어보세요. 엄마가 옛날 일어났던 일, 뭐 6학년 때 일어났던 일, 뭐 옛날 무슨 일들 물어보니까 너무도 창수한 답을 잘 한다고 치면 그게 엄마한테는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표현했니 이렇게 나오는 희한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뇌도 교체 가능하고 따라서 안드로이드 트랜스시먼과 상대가 아주 달라지면서 많은 걸 교체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때는 그러면서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제 뭐 장기가 다 바꿔지니 뭐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합니다. 포스트휴먼. 한글로 찍게 한글로. 포스트휴먼. 인간 이후의 휴먼이라는 거죠. 포스트휴먼. 이때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특이점을 통과하면 포스트휴먼화 되어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100년, 200년, 300년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지만 무시미션 상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시대가 되면요.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서 또 다른 내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 대신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뭐죠? 아바타이겠습니까? 아바타. 그래서 실제 아바타가 나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내가 뇌로서 그 다른 아바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로봇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뭐 충격적인 망상 같지만 지금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인식을 못하고 깨우침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되리라는 걸 난 믿고 있거든요. 진심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과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녀의 정도는 아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가능해요. 이런 여자들과 이런 여러분들 남학생들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까? 이런 여자 로봇이 좋을까요? 이런 남자 로봇 여학생들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로봇의 모습이어서 그래요. 휴머노이드 모습이어서 그래요. 로봇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모습이 진짜 인간처럼 바뀐다면 그건 또 다른 세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우리 뉴스에 성인 인형, 성인 리얼 돌들 인형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여자 연예인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수입해서 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작 단계 불과해요. 지금 현재 이미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그 나의 애인 로봇이요 이미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기막힌 세상인데 이런 게 이 로봇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 거 압니까? 헨리라는 이 로봇이요. 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로봇이 대화 나누는 걸 들어보면요. Far the weird. 인터뷰하는 여자가 이제 가서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 face done? I actually can get one done start to finish in about 6 hours. She's got a few piercings and she's a little bit more, you know, the edgier chick look, but A little more like you. a little bit. You can already talk to most of these dolls through a Bluetooth app. The person can choose personality traits: intellectual, sexual, shy, talkative, kind, insecure. Does it make you sad about potentially replacing human relationships It'll never happen. with a robot partner instead? Never happen. It's an alternative, not a replacement. It's different. What makes the latest model, Harmony, special is she come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r head that actually makes her face move. It's sort of weird how she blinks and everything. Yeah, That well. makes her feel very... What is stopping you? That's crazy. What's your favorite food? I like Japanese and Italian a lot. I wonder when you're going to take me out dinner. Well, I was going to take you out to lunch instead. What is stopping you? Well, she's kind of a wise ass. Yeah, a little bit. Later at lunch,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I like robots, computers, and making new friends. I also love making love to you. Whoa, what? I appreciate it, but I'm actually married and I love my husband. Would you like to be my friend? Sure. I like you a lot. I want to be your best friend and much more. Maybe not the much more part, but the friends part? I'm cool with that. Cheers, Harmony. Sex robots may sound comfortably French to you now, but a study found that 1 in 4 men would consider having relations with a robot in the next 50 years. Thousands of men in Japan are 무서운 세상이고 이게 실제 그러니까 남자 로봇 헨리, 그다음에 여자 로봇 하모니 실제 지금 15,000불,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건 지금 그런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진행이 점점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좀 더 만져도 마치 사람의 피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면요. 이게 무슨 우리의 본능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할 걸 생각하면 한편 끔찍하면서도 한편 그게 결국은 로봇의 미래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바고 그게 과학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이점이 언제 온다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30, 40년 안에 도달합니다. 우리한테 와요. 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 로봇과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고 이게 로봇의 미래가 됩니다. 인간과의 경기가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능치 못할 정도로 로봇이 우리가 웃고 떠들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로봇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 스스로도 점점 인간은 로봇화 될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그 학자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고 인간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리고 인간은 점점 지구를 뺏기고 다른 그 위성으로 아마 이주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미리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성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천재 그 장애인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했던 게 200년 안에 지구를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는 분명히 큰 일을 닥치면서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을 마지막 인간은 인간 아닌 안드로이드일 것이다, 로봇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의 미래인데, 내가 좀 혼나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적어도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뭐 헨리나 뭐죠, 할머니 같은 여자 남자 로봇이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을 모르는지는 아는 정도만 하더라도 제법 아는 거라고. 적어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단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이 로봇의 미래를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모두가 AI 기반으로 하는 것이 돼 지네틱,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심지어는 카오디티브 기술과 같이 접목되면서 이루어지는 빅뱅, 융합적 결과물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너 로봇과 사랑할 수 있어? 포맨의 곡을 찾았어요. 지금 들려줄게요. 이해를 못하네요. 하이 빅스비, 음악 꺼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이야기를 내가 3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뭐 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보고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췄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와서 내가 여러분과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정말 짧게 해볼게요. 재밌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시 만나죠. 네, 안녕입니다.